내가 누군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누구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나무 새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내가. 여러 놈이 나라고 주장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느 놈이 이겨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나처럼 행동을 해요. 그다음에 딴 자리에 가면 또 다른 놈이 이겨요. 그러면 이중인격자처럼 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쓰러지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제 나를 세워주는 거, 나를 안아주는 거. 참 이런 너무 착한 노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나를 넘어서게 하는 노트. 나를 넘어선다. 그죠? 왜 나를 넘어서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넘어선다는 것이 굉장한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탁월함에 이르는 노트의 비밀이라는 책을 맨 처음에 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탁월함에 이르는 노트의 비밀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저한테 태클을 걸었어요. 탁월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책이 아주 잘 팔리던 시절인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탁월함이라는 말은 그냥 뉴턴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일컬었던 건데 탁월함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생각을 버무려서 책을 한 권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탁월함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결국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탁월함의 깊은 어원을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한자로 탁월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영어로는 엑설런시잖아요. 엑설런시. 그래가지고 엑설런시라는 단어를 이제 접두어 뭐 이렇게 해서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했더니 X, 그죠? EX. 그다음에 셀. 그다음에 렌스. ENC죠. ENC. 그래서 X, 셀, ENC. 이 세 개예요. 접두사 X, 접미사 엔스, 그다음에 모체는 셀이에요. 셀은 뭡니까? 우리 세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셀이란 거는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X는 뭐예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 그것이 X셀이에요. X셀. 그리고 ENC는 뭐냐? N스는 뭐냐면은 그 넘어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 있는 거죠. 있는 것 같은 상태. 그걸 엑설런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엑설런시라는 건 뭐냐면은 그 경계를 넘어서 있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 있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경계지 않습니까? 경계가 뭐냐? 그런데 이 경계를 우리는 여지까지 엑설런시를 뭐로 보냐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 1등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거를 엑설런시라고 부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셀이 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종종 보면은 자기를 넘어선 나를 한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부모들이 좀 아주 좀 뭐랄까 능력이 없거나 약간 뭐 부모가 차라리 안 계시거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넘어서는 거가 오히려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세울 줄만 알면 자기를 넘어서는 쉬워요. 왜냐하면 부모라는 분이 갖다 이렇게 겹겹이 쌓은 나라는 그 허상이 별로 약하잖아요. 루스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갖다 이제 막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펙 만든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학생 시절 때는 스펙 만들잖아요. 뭐 왜 만듭니까? 대학교 뭐 이런 데 할 때 뭐 내밀어야 되잖아요. 긴 스펙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직장인 되고 사회인 되면 뭡니까? 스펙을 갖다 이렇게 막 몇 장씩 들고 다니면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스펙이 뭡니까? 명함 아닙니까? 그래서 명함을 나눠요. 그래서 명함 딱 보고 이 사람 무슨 대기업 다니네. 이 사람 뭐 임원이군. 뭐 이 사람 뭐 국회의원이네. 이런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명함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함에 쓸 게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정한 명함이죠. 내 이름밖에 없는 명함. 근데 사람들은 그 이름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뭘 막 써요. 그게 또 스펙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라고 믿어요. 내적 자아죠. 내적 자아가 막 여러 놈이 나라고 주장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느 놈이 이겨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나처럼 행동을 해요. 그다음에 딴 자리에 가면 또 다른 놈이 이겨요. 그러면 이중인격자처럼 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부모가 정의해준 나, 친구가 불러주는 나,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나, 또는 내 속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싸우면서 이겨가지고 나라고 주장하는 나, 그 나라는 무수한 나가 결국 나를 둘러싼 셀이죠. 그 셀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 셀을 넘어서면 나는 엑설런트해지고 이 사람들이 정의했던 나, 내가 스스로 불렀던 나가 아닌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한테 이제 너는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청소년들한테 가하는 폭력이라는 걸 이제 아니까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을 가져라. 비전을 봐라. 그죠? 이 얘기를 해요. 계속 뭐 비전 스쿨 막 이런 거 많이 하죠. 비전을 품으면 네가 달라진다,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제 막 부모님들도 이제 잔소리하지 말고 이제 비전을 품게 하면 된다. 얘가 비전만 품으면 애가 그 길을 향해서 막 날아간다. 그런데 비전을 품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데 캠프도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비전을 또 이렇게 품었어요, 내가. 뭐 누가 얘기한 걸 듣고 내가 비전을 품었는데 그래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사실 그 비전을 품는 그 순간이란 게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뭐 연사에 막 뭐 체계적인 연설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확 이렇게 잉태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쑥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 비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비전 스쿨에 가서 또 비전을 갖다가 이렇게 강요받아서 하나를 붙잡고 오면 그것도 뭡니까? 또 나를 얼감의 셀이죠. 그것도. 가짜 나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나한테 오는 거. 그러면 나한테 갑자기 그 비전으로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 자신한테 일어나는 아주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나를 초월한 일이거든요. 내가 정의했던 나를 둘러싼 그 셀을 초월한 어떤 것이 훅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나를 벗어난 초월한 상태, 그거에서 어떤 사람은 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정신분석학자들은 잠재의식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를 벗어난 나를 정의하는 그 부분에서 어떤 종교적인 것 또는 어떤 잠재의식적인 것,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거는 그 종교적인 얘기야. 우리가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막 얘기를 막 펼쳐낼 수도 있겠지만 잠재의식 부분은 지금도 탐구 중이잖아요. 뇌과학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이걸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과학자니까 그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나 이렇게 이런 계시적인 어떤 그런 영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고 이성적인 사고만 하고 철저히 팩트에 의해서만 뭐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많은 과학자들 중에 이런 계시적이고 영감 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푸앙카레라는 수학자도 있어요. 푸앙카레. 이 수학자는 그 정말 희한한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서전에다 자기한테 벌어진 일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어느 날 커피를 너무 독한 걸 먹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비몽사몽 뭐 그 괴로운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푸카시안이라는 어떤 함수가 떠올랐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것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런데 뭐 머리가 혼미한 상태라서 그냥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어떤 탄광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나서 그거를 조사하러 이제 팀으로 가게 됐는데 그 팀으로 가느라고 그 차를 타는데 딱 발을 디디는 순간에 갑자기 그 푸카시안 펑션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지만 지금 저희 작전 나가는데 무슨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에 교수로 왔는데 와서 이제 통근버스를 타려고 발을 딱 디디는데 세상에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는 집으로 안 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제 그걸 썼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이 어떻게 생긴 거지? 내 이성에서는 한 번도 이 함수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에 이 함수가 펑펑 떠오르더니 완전한 그 결과물로 내가 그냥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잠재의식이 자기보다 의식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4시간만 수학을 했어요.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 테니스 치고 뭐 이러면서 잠재의식이 일하도록.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은 수학자 중에 좀 그런 사람이 많은데 수학자 중에 라마누잔이라는 인도 수학자인데 이 친구는 그 자기네 그 동네에서 섬기는 그 여신이 자기한테 수학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얼마나 대단한 수학자냐면 인도 그 우표에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기 수학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기 위해서 영국의 하디라는 수학자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증명을 받고 뭐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궁금하죠. 어떻게 하면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그 계시적인 또는 나를 뛰어넘는 그러한 그 노트를 쓸 수 있을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은 비망록 쓰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립니다. 비망록이란 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그 잃어버리지 않는 기록이라는 거잖아요. 비망록. 그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쓴 거다. 우리가 뭐 보통 쓰는 노트 테이킹인데 근데 사실 이 비망록이란 걸 영어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commonplace book이라고 그랬어요. commonplace book. commonplace라는 건 그냥 상식적인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그냥 공공적인. 그죠? 누가 봐도 상관없는. 책상에 있는 그냥 잡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건 아닌데 읽을 거리죠. 읽을 거리. 근데 이 커먼플레이스 북이 사실 서구의 그 발전을 이뤄낸 원동력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구 사람들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살롱이나 클럽이라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살롱은 보통 이제 귀부인이 자기 집에 사람을 부르고 귀부인이 이제 주제를 하죠. 마담이 주제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뭐 피아노도 연주하고 막 그냥 그런 집담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럽은 영국에서 주로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밤새도록 수다를 떠는 거예요. 좀 계속 술 퍼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게 이제 클럽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클럽이 어느 지역에 굉장히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영국 클럽하고는 좀 달랐던 거죠. 아무튼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막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약간이라도 이제 좀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은 그 대화에 끼어들어 가지고 뭔가 탁 재치 있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 순간순간 막 위트가 넘치는 사람은 막 뭘 하겠지만
수줍음이 있고 생각이 좀 느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들춰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비망록이라고 커먼플레이스북을 만들고 그 평상시에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위트 있는 말도 준비하고 뭐 최근 뉴스도 준비하고 막 해서 쫙 써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말을 내가 아는 좋은 말, 기똥찬 말을 내가 하나 찾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럼 벌써 또 딴 얘기 넘어가. 그럼 책 뒤지다가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커먼플레이스북을 어떻게 하냐면은 쭉 쓰는데 앞쪽에다가 색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가령 내가 뭐 사과다. 그러면 사과와 관련된 말이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다 써놔요. 여기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사과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쫙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왜 제가 이제 이것이 계시적인 요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막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저널처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쫙 일목요연하게 집요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잡다하지 않습니까? 잡다하다 보니까 이걸 뒤적뒤적하는 사이에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융합되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훅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의 이성적인 이 논리 체계 밖으로 막 엑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비망록 뒤지기가 굉장히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망록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노트에다 막 썼잖아요.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 노트도 비망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책 읽고 나서 밑줄 친 거를 하루 날 잡아서 이제 노트에다 쭉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보면은 책 10권이 노트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10권을 동시에 막 읽는 꼴이 되는 거죠. 그걸 뒤적뒤적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그 뒤적뒤적 하면서 생기는 그 좋은 점, 그거가 있는데 요즘 그 앱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번뜩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여러분들 생각을 거기다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후배 교수가 저한테 이제 보여준 게 있는데 딱 봤더니 그 생각을 쓴 날짜, 시간도 정확하게 있고 키워드 서칭할 거 없이 그냥 광속도로 서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어를 치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언제 이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쫙 올라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살롱이나 클럽에서 이게 위트 있게 순간순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거보다 좋은 게 없을 텐데.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뒤적뒤적 하는 게 조금 뒤적뒤적 하면서 불필요한 거를 들여다보는 거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이렇게 딱 그 서칭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뒤적거리는 걸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뒤적거리면서 튀어 들어오는 단어와 어떤 생각들, 이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우리한테 어떤 계시적인 창조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망록 쓰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융합 창조, 그죠? 그거의 하나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참 신기하죠. 그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또 이럴 때 이제 생각하죠. 이걸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네.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좀 알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이성적으로 그 논리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림하고 글씨를 같이 쓴 스케치북, 이런 것도 우리를 그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면서 이성으로만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나를 세우는 노트로서 저널 쓰기, 그죠? 센텐스 라이팅,
그 다음에 나를 안아주는 노트, 일기. 그렇죠? 여러분들 일기가 진짜 나를 안아주는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노트. 그래서 비망록, 뒤적뒤적. 이거를 갖다가 좀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